이제 검찰의 어떤 뭐 그걸 지시라 하든 요구라 하든 이제 그거가 이제 불쾌해서 더 고소인한테 불리하게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야, 나 돈 빌려간 거 예를 들어서 뭐 22년 8월이야. 근데 캠핑카 산 거 보니까 10월이잖아? 그러면은 그 8월에 빌려간 돈에 10월에 캠핑카 산 거 맞구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야, 그 돈이 왜 돈이 무슨 이름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그게 쓰여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해석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마음이 상한 A 경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최초에 내린 결정이 맞는 쪽으로만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신청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경찰 쪽으로 돌아오면 이제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경찰을 B로 바꿔버려야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경찰이 그걸 판단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케바케인데 제가 이제 되게 많은 사례를 해봤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자기 결론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 중에도. 근데 자기 틀린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 논리를 최초에 내린 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람 절대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그냥 네. 경찰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니 뭐 우리가 이거 잘못해서 재수사를 요구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내린 거에 대해서 이거 확인해봤어 저거 확인해봤어 보완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바꿔도 됩니다. 기피 신청하셨지만 A에서 B로 바꿀 사유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대차게 더 세게 필요 없고, 내가 가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주지도 않고 대반에 봐도 이건 편파적인 거여서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해도 결정을 바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한 뭐 석연치 않은 워딩이 있다. 그럼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바꿔버려야죠. 근데 그래야 예를 들어서 최초의 불송치 결정에 그걸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형사상의 사기범죄 경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1억 중에서 1,000만 원이라 갚은 거, 그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에서 한쪽에서는 야, 일부라도 갚은 거고 이후에 9,000만 원을 못 갚고 이렇게 한 거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야. 최초에 얘는 변제 의사와 능력은 있는 것이었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 이런 사정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회생 신청하고 다른 지금 뭐 이렇게 채권자들도 많은 상황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것도 고소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한 정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목적으로 나한테만 이제 투자를 뭐 유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한꺼번에 여러 채무를 발생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다수의 채권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사기 피해자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추가를 해야죠.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첫 번째, 이 신청에 대충 한다. 이 신청의 사유는 뭐냐면 이거 수사 미진이고 편파적인 수사였다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검찰 단계에다가 정리한 서류를 내는 거죠.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기는 게 방법이 하나 있고, 이 신청하면 송치가 되잖아요. 이 신청하면은 이 신청이 이유가 있다. 이유가 타당할 때만 송치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신청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송치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검사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는 건데, 검사한테 경찰 수사가 얼마나 미진했는지를 이제 논박하기 위해서 정리하신 자료를 다시 내고,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보완해라 이렇게 하겠죠. 캠핑카를 샀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용도 사기가 아니고, 투자금을 유치해서 또 투자금도 돌려줬고,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못 갚는 거다. 이 사람은 건실한 사업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는 수 있어요, A 경찰관이. 근데 그럴 경우에 그게 아니다. 지금 나 이외에도 여러 명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등쳐먹은 놈이다. 그러면 그놈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고소했을 때 이게 진짜 1대1의 관계냐 1대 다냐 이거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많다 이러면 이 새끼 사기꾼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수 피해자의 존재를 부각을 시켜서 단순히 나한테 돈 빌려갔다가 나중에 상편이 어려워져서 못 갚는 놈이 아니다. 그거를 더 소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부러 이제 자필로 수기로 쓰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런 거론으로 되게 코치 많이 해드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딱 목차만 딱 이렇게 해서 그것만 약간 법률가 인양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이거는 왜 그럼 뭐 이게 최초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다. 이제 그게 그러면 첫 번째 수사 미진이다. 왜 수사가 미진하냐? 내가 이런 거 이런 자료를 내면서 이런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뭐 목차만 제대로 달고 그 안에 내용은 그냥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이게 택도 안 되는 건데 엄청 잘 쓴다고 해서 검찰로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어서 진짜 좀 냉정하게 말하면 나 이의 신청한다 라고 말만 해도 넘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1억 중에서 1억분의 1,000만 원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일부 변제다. 걔는 경찰의 시각이고 나는 9천만 원을 안 갚은 거다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9천만 원을 갚지 않기 시작한 시점이 중요한데 일부 1,000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1억 그러니까 10분의 1, 10분의 9잖아요. 근데 예. 10%를 갚을 때는 갚는 척이라 됐다. 근데 나머지가 지금 90%고 액수가 훨씬 많은데 비율이. 근데 그때부터 속된 말로 나 몰라라 하고 그게 나쁜 놈 아니냐 이게. 그 어떻게 10분의 1을 갚을 때 그 노력만 보냐.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채널 굉장히 슬기롭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하면은 바로바로 저한테 연락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그래서 제가 뭐 걱정하지 마라. 뭐 그냥 제가 택도 아닌데 위로하려고 드릴 말씀이 아니고 근거 있이 말씀을 드리죠. 뭐 아니면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영상도 있고 뭐 인터뷰해 주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고소인이 엄청 악성이어서 이런 단순히 돈 빌려주고 이런 피해자가 아니고 진짜 나쁜 사람인데 뭐 검찰에 항고하고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별짓 다 하는데 제가 맨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예측한 대로 다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다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법을 다루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근데 그 전문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듣고 이제 마음을 좀 편히 잡수시면 좋지 않을까.